한여름에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이불 속에서도 발이 따뜻해지지 않는 분들 계신가요? 추우니까 그렇지 하고 넘겼다가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원인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계시는 손발, 차가움의 진짜 원인과 어떻게 하면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인데도 손발이 차가워요. 은희 씨는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잤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손발이 시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덥지 않아요? 라고 물었지만 은희 씨는 오히려 추웠습니다. 특히 손과 발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서 추위를 많이 타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은 더워서 부채질을 하는데 혼자만 긴팔을 걸치고 있으니 이상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추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손을 만져보면 정말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손 왜 이렇게 차가워요? 하고 놀랐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불을 덮고 한참을 누워 있어도 발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발 때문에 잠들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분도 계셨습니다. 태준 씨는 손발뿐만 아니라 무릎과 허리까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겨울은 물론이고 봄, 가을에도 항상 무릎 담요를 덮고 지냈습니다.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는 따뜻한 곳으로 이사를 가면 나아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난방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손발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게 추위 때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의 경우는 손발이 차가운 것과 함께 다른 증상들도 있었습니다. 쉽게 피곤했고 어지럽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발 차가움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분은 각각 다른 경로로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발 차가움은 단순히 추워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순환기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발이 차가운 가장 흔한 원인은 혈액순환 문제라고 합니다. 심장에서 보내는 따뜻한 피가 손발 끝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말초혈관의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액 흐름이 방해받습니다. 또한 혈압이 낮거나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말초까지 충분한 혈액을 보내기 어렵습니다. 은희 씨가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웠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난방기와 같습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열 생산이 감소합니다. 한 운동 생리학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니어분들은 젊었을 때보다 근육량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많이 감소하는데 이것이 발이 차가운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발로 가는 혈액 흐름이 나빠집니다. 태준 씨가 무릎과 허리까지 차갑게 느낀 것도 근육 감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약해졌고 그러면서 몸 전체의 열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문제도 손발 차가움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긴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말초혈관이 수축됩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로 혈액을 집중시키기 위해 손발 같은 말초 부위로 가는 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한 자율신경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불안이 있으면 교감신경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발로 가는 혈관이 계속 수축되어 있어서 차갑게 느껴집니다. 정희 씨가 피로, 어지럼증, 두근거림과 함께 손발 차가움을 느낀 것은 자율신경 불균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빈혈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액 내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산소와 영양을 온몸에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말초 부위는 우선순위가 낮아서 더욱 영향을 받습니다. 정희 씨의 피로감과 어지럼증, 계단 오를 때 숨참은 빈혈의 증상일 수 있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도 손발 차가움을 유발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대사가 느려지면서 열 생산이 감소합니다. 추위를 많이 타고 피로하고 체중이 늘고 손발이 차가운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희 씨는 이런 여러 원인들을 알고 나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혈압이 낮은 편이었고 최근 몇 년간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서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래서 손발이 차가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준 씨는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건강 걱정,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몸을 차갑게 만들고 있었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희 씨는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 결과 빈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발의 따뜻함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하체 운동이 중요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같은 운동이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 근육들이 활성화되면 열 생산이 늘어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한 운동 전문가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은희 씨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여 분 정도만 걸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걷다 보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종아리에 힘이 생기면서 발의 순환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기, 벽을 잡고 까치발 들기, 누워서 자전거 타듯이 다리 움직이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큰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하니 근육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마사지와 지압입니다. 손발을 직접 마사지하면 국소적인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손으로 발바닥을 주무르거나 발가락을 하나씩 잡아당기거나 종아리를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준 씨는 저녁마다 족욕과 함께 발 마사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0여 분 있다가 물기를 닦고 크림을 바르면서 발바닥과 종아리를 꼼꼼히 마사지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하고 나면 발이 훨씬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주무르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당기고 돌렸습니다. 손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을 눌러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틈틈이 손을 비비고 털어주는 것만으로도 순환이 촉진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혈액순환과 열 생산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 마늘, 양파 같은 음식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견과류, 등푸른 생선, 해조류는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은희 씨는 아침마다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꿀과 함께 우려낸 차였습니다. 마시고 나면 속부터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리할 때도 마늘과 양파를 충분히 넣었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도 중요합니다. 정희 씨처럼 빈혈이 있는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소고기, 간, 조개류 등이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정희 씨는 식단에 신경을 썼습니다. 시금치나물, 소고기 미역국, 굴무침 같은 메뉴를 자주 먹었습니다. 후식으로는 귤이나 딸기 같은 과일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감이 줄어들고 손발도 덜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같은 음식을 매 끼니 적절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보온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 허리, 발목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부는 내장이 모여 있는 곳이라 여기가 차가우면 전신의 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태준 씨는 복대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복대를 배에 두르니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출할 때도 배와 허리를 잘 감싸는 옷을 입었습니다. 양말도 중요했습니다. 집에서도 양말을 신고 잠잘 때도 가벼운 양말을 신었습니다. 발이 따뜻하면 전체적으로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잠들 때 발이 따뜻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깊은 호흡, 명상, 산책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태준 씨는 걱정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에는 의도적으로 걱정거리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거나 감사한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깊게 호흡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점차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몸도 달라졌습니다.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빠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손발의 온기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혈액이 묽어져서 순환이 잘 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말초까지 잘 흐르지 못합니다. 은희 씨는 하루에 물을 여러 번 나눠서 마셨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 운동 후에 한 잔씩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면 몸도 함께 따뜻해졌습니다. 일곱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크게 방해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손발이 차가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금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한 순환기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손발 차가움이 심하고 다른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순환 문제가 아니라 빈혈, 갑상선 문제, 혈관 질환 같은 의학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는 빈혈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했습니다. 원인을 찾고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서 점차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손발 차가움뿐만 아니라 피로감,
어지럼증도 개선되었습니다. 은희 씨는 여러 방법을 복합적으로 실천했습니다. 매일 걷기, 집에서 간단한 운동, 생강차 마시기, 단백질 챙겨 먹기, 발 마사지, 보온 신경 쓰기 등을 꾸준히 했습니다. 한두 가지만 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여러 가지를 함께하니 점차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발이 예전만큼 차갑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도 견딜만 했고 겨울에도 두꺼운 양말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잠들 때 발이 따뜻해서 숙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태준 씨도 스트레스 관리와 운동, 족욕을 꾸준히 하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릎과 허리의 차가운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몸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활동하기도 편해졌습니다. 추운 날씨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빈혈 관리와 함께 식습관을 개선하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력이 생기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얼굴색도 좋아져서 주변에서 요즘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 분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희 씨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나 손발 차가운 거 많이 나아졌어. 운동하고 생강차 마시고 하니까 좋더라. 친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도 손발이 차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야? 태준 씨는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께 족욕과 마사지를 추천했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마사지하면 정말 좋아요. 잠도 잘 오고 몇몇 분들이 따라하고는 정말 발이 편해지네 하며 좋아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식들에게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다른 증상이 있으면 꼭 검사받아봐. 나처럼 빈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식들도 엄마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한 통합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발 차가움은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운동,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보온 등을 종합적으로 실천해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인차가 크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 방법을 함께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희 씨는 이제 손발 차가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체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니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외출도 더 편하고 잠도 잘 자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태준 씨는 몸의 신호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손발이 유독 차가워지면 요즘 스트레스가 많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편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희 씨는 건강관리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점검합니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분의 변화는 손발의 따뜻함을 넘어섰습니다.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졌고 활동량이 늘었고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손발 차가움이라는 작은 증상을 계기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독 추운 날이나 피곤한 날은 여전히 손발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생강차를 마시면 곧 나아졌습니다. 한 가정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손발 차가움은 흔한 증상이지만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갑자기 심해지거나 한쪽만 차갑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통증이 동반되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발 차가움과 함께 극심한 피로, 체중 변화, 탈모, 변비 같은 증상이 있으면 갑상선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손발 차가움에 어지럼증, 숨참, 두근거림이 동반되면 빈혈이나 심장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희 씨는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액 검사를 받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운동 잘하시고 관리 잘하시네요 하며 칭찬했습니다. 태준 씨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명상을 배우고 연습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손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정희 씨는 빈혈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따릅니다. 철분제를 복용하고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 빈혈이 개선되었습니다. 손발도 따뜻해지고 기력도 회복되었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손발 차가움의 진짜 원인을 찾고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해서 개선된 많은 분들의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조금씩 걷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저녁에 족욕과 마사지를 하고 보온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한 가지만 해도 좋고 여러 가지를 함께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들면 원래 그래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발 차가움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손발로 편안한 일상을, 숙면을, 활기찬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손줄을 쓰다듬고 따뜻한 발로 편안히 잠들고 따뜻한 몸으로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세요. 그 따뜻함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발 차가움의 진짜 원인과 개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추위 때문이 아니라 혈액순환, 근육량 감소, 스트레스, 빈혈, 갑상선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 마사지, 식습관 개선, 보온, 스트레스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면 많은 경우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